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각 시군의 신년 계획을 듣습니다. 전주MBC 신년 특집 프로그램 전북 희망을 묻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동학농민혁명과 무성서원 등 유서 깊은 역사 문화의 도시이자 내장산과 구절초 지방정원을 간직한 자연의 도시이기도 한 곳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정읍시죠. 네. 정읍시 이학수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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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읍시장 이학수입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그럽니다. 청룡은 우리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는데요. 그 기운 잘 받으셔서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족과 지인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보니까요, 시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참배로 새해 문을 여셨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행보였습니까?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뜻깊은 해를 맞아서 혁명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자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또 단체 임원들과 같이 네. 참배를 했고요. 올해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원칙을 지키는 그런 행정 이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그 역사적인 의의와 또 정신을 통해서 정읍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네.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정읍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 시민분들이 또 정읍 시장님께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 저희가 한번 네.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어떤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시장님? 먹고 사는 문제를 네,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크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정읍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구 소멸 때문에 맞아요. 예, 많이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민심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 질문이 나올지 함께 보시죠. 저는 샘골 시장의 상인 회원이며 모든 경제가 인구가 많아야 장사가 잘 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인구를 어떻게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 대체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합니다. 저는 생골시장에 야채를 파는 백현주라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장마철이나 겨울에도 여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곳곳에 피해는 좀 없는지 봐주시면 안 되시나.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에서 쌍화차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지금 정읍하면 쌍화차 거리가 유명한데 제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코로나 그런 여파도 있어서 그런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2024년부터는 좀 시장님이 좀 정읍 쌍화차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정확하게 다 맞추셨습니다. 예. 자, 시민들의 의견 직접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예, 우리 시민들 뜻 잘 받아서 예.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먼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정읍 샘골시장 상인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분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가 맞아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정읍시가 1962년도에 인구가 28만 7,600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농업을 뒤로 하고 다들 많이 떠났기 때문에 예.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요. 또 특히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게 청년들의 그 이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년 일자리, 또 청년 잡아두는 거, 네. 또 나간 청년들이 돌아와서 부모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마련하는데 시정에 중점적으로 그런 시정을 펼치려고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만나본 분도 정읍 샘골 시장의 상인분이셨는데요. 그 장마철이나 또 이 겨울철에 항상 이 시장에 피해가 오곤 합니다. 뭐 수해 피해 그리고 화재 피해가 종종 있잖아요.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해 피해는 요 근래에는 좀 입은 적이 없고요. 그렇군요. 네, 또 그러고 화재 피해는 제가 우리 소방서장하고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네. 둘러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소방서장께서도 참 잘 돼 있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방을 잘하고 계시는군요.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분은 그 쌍화차집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쌍화차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쌍화차 가게들이 집적화가 돼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앞으로 많이 신경 써서 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전비씨 신년 특집 전북 희망을 묻다 이학수 정읍시장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뭐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지역 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정읍 사랑 상품권을 올해도 600억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예. 또 우리 정읍시의 자랑인 IMF 공공 배달 앱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지출을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예. 연 3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할 거고요. 네. 또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씩 그 소상공인 기본소득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샘골 시장이 있는 우리 샘골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 26년까지 70억을 들여서 또 점포들 관광객들이 자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예.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지역 경제가 휘청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청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정읍은 45세까지가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정읍에서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도 확대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도 하고요. 네. 또 주택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청년 발전 기금을 26년까지 50억 원을 확보해서 창업자들에게 1년에 500씩 네. 3년간 1,500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청년들의 시정 참여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가 신설됐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는 정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예. 시의 정책과 관광 코스들을 자기 SNS에 올린다든가 또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예. 그 포인트를 지급해서 그거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네.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하면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청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예. 또 시장에 참여해 줍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참여하는 얼마 받고 이런 포인트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네. 뭐 링크를 클릭하면 500포인트 행사에 참여하면 네. 뭐 2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알겠습니다. 포인트제는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한 단계만 더 거치면 알아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적립되다 보면은 나중에 쌓인 걸 쏠쏠하게 쓰는 재미도 있고 네. 그럴 것 또 같습니다. 간담회 참여하면 5,000포인트를 주는데 오, 네. 결과적으로 그거는 뭐 현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네. 포인트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정읍 씨만의 청년 정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읍시는 제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일자리 주거복지를 연계해서 46개의 청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청년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청년들이 정읍에 살아야 네. 또 아이들도 많이 날 거고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청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취업반도 운영하고 있고 예. 또 면접 시에 정장, 신체 검사비 이런 것도 다 시에서 그래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청년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들고 온 거 보니까 무슨 안내서가 있던데, 예, 홍보에도 전략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정읍시에 46개의 청년 정책이 있다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렇게 책자가 오. 만들어져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이 방송에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예,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 취업중개센터까지 이렇게 46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예. 정읍 출신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오. 좀 많은 정책들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읍에 세 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방금도 지사님하고 그 대화를 하고 왔는데요.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그래서 인큐베이팅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렇군요. 정읍 출신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국책연구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예.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을 하고 왔고요. 정말 중요한 시설이에요. 시사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예산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내서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안내서는 우리 뭐 정읍시 뭐 일원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도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예.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래요? 자세하게 다 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의 연령도 45세까지 늘린 것도 또 그 같은 어떤 그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에 그쵸.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예. 39세에서 45세로 예. 이렇게 늘렸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이게 45세까지만 해도 엄청 젊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청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예, 조례 개정을 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관광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내장산이 정읍의 거의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정읍 이제 내장산만 기억을 해서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정읍하면 뭐 역사, 문화, 뭐 자연환경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게 갖추어진 곳인데 정읍의 관광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정읍은 역사 문화적으로 동학농민혁명뿐만이 아니고 예. 뭐 백제가요 정읍사 또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네, 또 가사문화 효시인 정국인 선생님의 상춘곡 맞습니다. 등 여러 가지 유산이 있기도 한데요. 예. 공식 지정된 유무형 문화재만 116건에 오. 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그럼요. 된다는 말이 있듯이 네. 그 구슬들을 잘 꿰어서 이제 보배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장산뿐만이 아니고 구절초, 정원 등 해서 정말 좋죠.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정읍을 만들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관광 코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뭐 새로운 관광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문화유산도 많고 가볼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거점별로 코스가 만들어지질 않아서 예. 어디를 가야 될지 관광객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시에서 코스들을 지정을 해서 오. 그 코스별로 네.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하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머무는 관광, 아, 그럼요. 거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예. 그런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화광장에 천사 히어로즈가 있어서 많은 관광 어린이들이 오고 있고 네. 또 그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주위에 집적화를 시켜가지고 예. 순환열차, 익스트림, 네. 또 기적의 놀이터, 오. 또 우리 정읍을 오면 그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아트의 네. 정읍 문화유산관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요. 예. 하루에 다 못 볼 수 있게. 아, 그래서 예. 몇 박 해야 되게끔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예. 이제 내장산이나 구절초, 내장산 관광이나 아니 단풍이나 구절초뿐만이 아니고 예. 정읍천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아,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정읍천을 좀 잘 가꿔서 네. 우리 정읍역에서 같이 정읍천까지 관광 핫플레이스를 올해만 해도 40억을 투자해서요. 네네. 이제 미로 분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샘골 시장까지 연계해서 머무는 네. 관광 거쳐가는 정읍이 아니고 네. 묵어가는 그런 코스들을 많이 네. 개발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진짜 정읍 그 천변이 벚꽃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예, 작년에 벚꽃 축제 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딱 벚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서 전통시장까지도 연계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즐길 만한 코스도 마련해 놓고 하면은 뭐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고 아이들도 많이 지금 좋아하겠네요. 우리 정읍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계가 다 끝났는데요. 예.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평 정도를 조성해서 오. 네, 어린이들이 아마 하루 종일 놀아도 지루하지 않은 네. 그런 기적의 놀이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놀이터. 네, 알겠습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역사적 자원도 정말 풍부합니다. 이 점도 많이 알려지고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정읍이 사실은 거대한 혁명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유적지가 42개소나 있고요. 네네. 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실기 위해서 예. 우리 시에서 그 단체들과 국회를 방문해서 그 학술대회도 갖고 네네. 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도 제정하려고 있고 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또 시작이 고우봉기라는 것을 알리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고부분기 참여자들이 명예회복에 관해서 특별법도 개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유족분들이랄지 많이 눈여겨보고 있던 거라서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뭐 정읍이 자랑하는 뭐 자연, 그리고 그다음에 역사, 문화 이런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제 또 인구 문제를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구 소멸 뭐 전부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읍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읍시도 아이들이 출생하면 첫째 200, 둘째 300,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 500,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축하금을 출생 축하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에서 우리 정부 정책하고 별도로 영세에서 59개월까지는 우리 시에서 월 10만 원씩 그 아동들에게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네. 우리 시에서 센터를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부모들이 좀 키우기 좋은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를 또 저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은 또 자주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소아과라든지 어린이 병원들이 근처에 있어야 이곳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최근에 그 어린이 전용 병동을 갖춘 소아외래진료센터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만들어지고 또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게 그 어린이 전용병동하고 산후조리원이 네. 제 공약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를 나라고만 할 게 아니고 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정읍에는 어린이가 아파도 입원할 병원이 없습니다. 하하. 그리고 또 어린이를 낳아도 산후조리할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없구나. 안타까워서 예. 우리 아산병원 임경수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예. 아산병원 내에 어린이 병동 20실을 짓기로 했고요. 그렇군요. 네, 또 바로 아산병원 앞에 산후조리원을 내년 연말까지 네, 준공을 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용 병동은 아마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고 네. 산후조리원은 내후년부터 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정읍뿐만이 아니고 정읍과 인근 지역인 고창, 부안 네, 어린이도 입원할 수 있고 또 그 어린이를 낳는 부모들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예. 우리 서부권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임명수 원장님도 그 아산병원에 오시면서 우수한 이 산부인과 그 원장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정말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장님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필영 예. 교수께서 정읍에 와 계십니다. 네네. 사실 생활권에 큰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요. 중요한 네.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린이 산모뿐만이 아니라 이 정읍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 기반을 또 확충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네, 장명지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네. 노후 주택들을 주거 시설도 좀 환경 개선을 하고 예. 골목길을 비롯한 거점 시설들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우리 정읍 시민들이 그동안에 참 불편해했던 게 도시가스 이용인데요.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도하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네. 올해부터 3년간 적은 비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률을 시민들의 한 80%까지 네. 높이려고 좀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우리 121억 원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올해 펼쳐질 정읍시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정읍 시민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희망 가득한 그런 봄날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읍시의 2024년 희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희망찬 정읍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를 맞아서 각 시군의 신년 계획을 듣는 시간 전전배 씨 신년 특집 전북 희망을 묻다. 지금까지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